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투자 멘토링 시작할 텐데요.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한신 스토킹입니다. 전화 연결 잘 되셨고요. 네. 예, 점심 식사 좀 하셨어요? 네네. 잘하셨어요. 어떤 종목 때문에 아유, 오늘 감사합니다. 전화 어떤 종목 때문에 주셨을까요? 저 동성 코퍼레이션이요. 아이고, 예,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가 8,500원대고요. 비중은 40%예요. 30%나. 한지가 오래됐어요. 예, 예. 아유, 오래되셨겠네요. 한 2년은 되신 것 같은데, 적어도. 예, 예. 아유, 2년도 세상에. 더, 3년, 4년이나 됐나 봐요. 그러셨어요. 이거, 아유, 예, 예. 그 실적 잘 나올 때 매수하셨구나. 예. 그리고 꺾인 지가 꽤 됐어요. 알겠습니다. 김재윤 전문가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유,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동안 좀 많이 힘드셨는데 요즘 또 유난히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왜 점점 추세가 그래요? 회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요. 글쎄 예. 말입니다. 지금 네. 빠지는 거는 시장 하락적인 측면에서 빠지는 건데요. 아니 근데 다른 종목은 또 가잖아요. 근데 얘는 또 그렇게 못 아유, 가요. 다른 종목도 다 빠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간단하게 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예. 동성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홀딩스 지주회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동성 화인텍, 동성 화학, 그다음에 제네웰 그리고 예. 한 세네 개 정도의 그 회사들 더 있습니다. 자회사로. 예.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동성 화인텍이랑 회사 주가랑 가장 밀접하게 움직여요. 화인텍이요? 예, 동성 화인텍. 예. 그래서 예. 주가를 보시면 상당히 비슷한 흐름을 보이실 거예요. 예. 동성 화인텍도 지금 최근 1월 중순 이후로 계속 좀 급락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이러한 급락이 나오는 이유가 동성 화인텍이 그 LNG선 본행제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네네. 지금 최근 국내 조선사들이 LNG선 수주가 늘어나면서 최근에 예. 실적이 굉장히 좋다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예. 지금 중국 그 감염 바이러스로 이슈로 인해 가지고 네. 지금 세계 무역이 좀 축소가 되고 이런 수주 자체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가능성 예. 때문에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 예, 그리고 뭐 동성 화인텍은 뭐 신발 관련 제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제네웰 같은 경우에는 메디폼 그 수분 밴드라고 하죠. 이런 걸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전체적으로 세 개 회사들이 꾸준하게 실적이 나오고 있고 예. 뭐 성장성이 크지는 않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 최근 시장 하락과 관련해서 이겨낼 만한 힘은 없어요. 그럼 예.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지금 현재 증시 상황에서 일부 개별 종목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 건 올바르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 그래요? 얘기는 시장 자체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시장에선 자기 종목만 걱정하면 되는 시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네네. 시장의 흐름을 좀 봐야 되는 시장인데요. 네. 동성 화이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급락이 나왔었어요. 네. 예, 오늘 거의 4%까지 나왔다가 좀 회복이 나오고 있는데 예. 지금 가격대가 좋지는 않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지금 거의 뭐 2년간 거의 최저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손절은 이미 의미가 없는 상황이고요. 예. 모든 지지선을 이탈했고 손절가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예. 차라리 대응을 하셨으면 미리 하셨어야 되는데 이미 늦었고요. 예. 예, 여기서는 일단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요. 예. 장기 보유를 통해서 탈출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장기 그 보유. 예, 전염병 이슈라는 게 예. 보통 3개월 정도 그 경제 이슈 그 경제 피해를 입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3월 중순까지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회복이 나온다면 2분기부터 나올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정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올해 말까지는 보유하셔야 오늘 말까지. 보유하셔도 시청자님 매수가까지는 안 와요. 그러죠? 예. 말까지 보유하신다고 아니, 그래서 하셔도 많이 올라야 7,000원이고요. 많이 올라와야 7,000원. 예. 그래서 지금 현재 1차적으로 노릴 수 있는 건 6,000원 정도까지 나오는 게 회복이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6,000원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6,0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요? 예, 약간 펀더멘탈 상으로 올라올 수 있는데 그 이상으로는 아니, 현재로서는 저는 네. 진짜 지금 매니저님하고 제가 상담이 잘 되면은 차라리 이거를 손절을 하고 딴 대체 종목이 없을까 하고 답답해서 전화 그러니까 드린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예. 일단 6,000원까지 올라오면요.
예, 예. 그때 매도를 하시고 아, 예, 그때 예.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낫습니다. 아, 왜냐면 예, 지금 이 종목을 판다고 해도 그래요? 예. 다른 종목들도 상황이 다 비슷해요. 지금 현재. 아, 그래요? 예, 일부 테마주 제외하고는 다 비슷하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예. 테마주에 쉽사리 들어가시면 굉장히 대응하기도 힘드시고요. 예, 예, 그래서 한 여름까지 좀 기다려 보시면 좀 어느 정도 올라올 거예요. 네, 예, 네. 그때 네. 좀 정리를 하시고 그때 조금 좀 가망성 있는 종목 저희 MTN 시청해 주시면 많은 전문가들이 좋은 종목 드리니까요. 아, 예, 그런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하셔가지고 네, 예, 네. 손실 구간을 좀 메꾸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예. 오랫동안 고생하셨어요. 진작 전화 좀 주시죠. 그러니까요. 예, 예. 중간중간에 또 막 걱정된다. 그 느낌이 오시면 다시 연락 주시고 자주자주 상담해 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상황 고맙습니다. 보면서 또 반등할 때 그때 시장 상황 보면서 또 주도주 그때 잡아야 되니까요. 아이고, 네, 꼭 감사합니다. 다시 연락 주시고요. 힘내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이렇게 동성 코퍼레이션 체크 도와드렸고요. 여러분들 시기 놓치기 전에 자주자주 이렇게 많은 전문가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전화 문자 지금도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전화 이어서 받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한시의 스토킹 연결 잘 되셨고요.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오늘 연락 주셨을까요? LG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18,000원 뭐 한 20% 되거든요. LG 디스플레이 18,000원에 20%. 예. 작년에 매수하셨네요. 그거 좀 1년 다 돼가지요. 1년 다 돼가세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한번 매도 시기 놓치셨나 봐요. 그죠? 뭐 그렇지요. 올라간다고 가지고 있었더니 내리더라고요. 그 몇 번 사고 팔고 했는데. 예. 예.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강성현 예. 전문가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화 한번 받아보세요. 전문가님, 받아주세요. 네.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LG 디스플레이 1년 정도 보유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5월달을 좀 사는 것 같아요. 5월쯤에요. 네. 일단 우량주치고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판단하셔서 이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일단 예. 힘든 시기는 어느 정도 지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12,700원까지 빠졌다 지금. 예, 이제 조금 반등이 예. 나왔어요. 예, 예,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경기 민감형 기업이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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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황에 따라서 실적 부분이 좀 등락이 많이 심합니다. 지금은 이제 LCD에서 그 OLED로 넘어가는 그 단계에 있어가지고 그런 진통 과정을 좀 겪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예, 최근에 이제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우한 폐렴이라든지 이런 이슈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크게 하락한 데 대비해서 그래도 예. 상대적으로는 조금 강세가 나왔습니다. 예, 예, 이 부분이 여기 숫자를 보시게 되면은 아시겠지만 4분기 실적이 마이너스 한 4천억 정도 했거든요. 예, 근데 시장에서 뭐 각 기관이라든지 증권사 쪽에서는 한 6천억 정도를 손실 볼 거라고 일단 예상을 했었는데 예. 예상폭보다는 일단 그 실적 적자가 조금 적게 나왔어요. 예, 예,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작년 3분기 대비해 가지고 소폭 좀 감소하는 모습이 나왔고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적자폭이 확대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보통 선반영 된다라고 하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적이 앞으로 좀 많이 안 좋을 거다 해가지고 8월 달쯤, 8월에는 시장 전체가 하락을 했었고, 그리고 예. 그때 가격 대비해가지고 주가가 펀더멘털 대비해가지고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된 걸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앞으로 일단 업황이 최저점은 어느 정도 좀 넘어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라 해가지고 크게 실적이 올해는 뭐 많이 좋아질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예, 좀 점차적으로 좀 개선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예, 그리고 중국의 이제 뭐 BOE라든지 여기서도 이제 디스플레이 가격 부분이 자기들이 적자폭이 심해가지고 디스플레이 가격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 또 LG 디스플레이한테는 좀 긍정적으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가 18,000원이면은 너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예. 1년 지금 한 작년 5월이면은 지금 대략 9개월 정도 기다리셨는데 예.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조금만 더 예. 가져가신다라고 하면은 매수가 근처까지는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요? 근데 비중이 한 20%인데 여기서 너무 욕심은 내지 마시고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 예. 비중을 10% 정도는 그때 줄여주시길 권해드리고 싶고요. 예, 얼마에 줄이면 돼요? 한 17,000원에서 18,000원 사이에서는 비중 축소를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예. 예, 그리고 만약에 내가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때 완전히 매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아, 그래요. 그 가격은 얼마, 기간은 얼마쯤 있으면 그래 오겠어요? 올해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광저우 공장이 올해부터 가동되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는 상반기쯤에 이제 그 풀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중국에서 이제 뭐 폐렴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로 좀 안 좋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기간 그렇죠. 부분은 뭐 아직 보도된 건 아니지만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한 하반기 추석 전후로 해가지고 아마 그 가격대라든지 아니면 그 가격보다 조금은 더 좋은 가격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아, 예. 그래요? 그러면은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요? 네,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 있는데 지금 뭐 전문가님 그 하단은 좀 잡아주시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예, 예.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이제 중국의 디스플레이 소재 부품 업체에 타격이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 계속 나오고 있어서요. 네. 리스크 관리는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리스크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은요, 14,000원을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비중을 한 절반 정도는 축소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14,000원 이탈이. 네. 예, 그래, 저는 이거를 팔고, 전기차. 전기차. 가는 게 어떨까 싶어 가는데요. 전기차 막 요즘 막 잘 가는 거 보고 조금 배 아프셨어요. 예. 일단은 저희 LG 디스플레이는 하단은 14,000원이고 상단은 17,000원, 18,000원 이 구간 왔을 때는 비중을 좀 줄여나가자라는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좀 어떤 종목으로 갈아탈까 고민 많으신 것 같은데 또 시장 상황이 요즘 막 급변하고 이런 상황이 불확실성도 있고 그래서 방송 중에 저희도 마지막 코너에 또 괜찮은 종목 소개도 갑니다. 근데 참고해 보실 내용이고 쭉 보시면서 저희 MTN 아침부터 뭐 보시면은 정말 많은 종목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보면서 지금 당장 본다기보다는 이렇게 차근차근 보면서 괜찮을 것 같다, 업황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실적이 진짜 괜찮을 것 같다 하는 종목 이렇게 추려서 관심권에 두고 참고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손실을 줄이는 방향으로 좀 기다리죠. 네. 고맙습니다. 성공 투자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예.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LG 디스플레이 체크 도와드렸고요. 문자 많이 오고 있습니다. 빠르게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는 SM 먼저 볼까요? 매수가가 33,100원에 20% 어떤가요? 이렇게 문자 남겨주셨습니다. 주가 흐름 한번 볼까요? SM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반등에 나와서 주고 있습니다. 딱 현재가인데요. 오늘 사셨나요? 김재윤 전문가님, SM 어떻게 네. 보세요? 뭐 SM 설명 드릴 필요가 없죠. 이제 SM 엔터테인먼트 상장된 회사고요. 예. 엔터테인먼트 관련 업종하고 있고요. 중국에 상당한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SM 지금 평단이시잖아요. 33,000원에 매수했다고 들었는데 저라면 오늘 다 정리합니다. 네. 그 많은 분들이 그래요. 급락 나온 종목을 지금 사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살 때 아닙니다.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많은 증권사나 많은 레포트리 나오는 게 지금의 하락이 기회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저는 이 말을 전혀 믿지 않고 있어요. 저는 오히려 지금 조심해야 될 때다. 2차 하락, 3차 하락 나올 수 있습니다. 자, SM 중국 쪽에 지금 모든 공연 취소되고 있고요. 국내에서 복귀하는 아이돌들 공연도 다 취소되고 있고요. 모든 게 취소되고 있어요. 이러한 취소한 것들이 점점 일정이 밀리게 되면요. 기업의 영업이익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리고 이런 엔터테인먼트 회사 같은 경우는 타격이 큽니다. 실질적으로 그 중국인들이나 국내 팬들이 아무래도 이제 실질적으로 공연을 못 가고 뭐 앨범 판매 같은 것들이 지연되게 되면은 당연히 회사에 충격이 가게 되겠고요. SM 같은 경우에 오늘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늘 이렇게 약간 약수익권 줄 때 그냥 매도하시고 조금 더 시장을 지켜보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예. 적어도 2월 중순 이후, 한 2월 15일 이후 이때 다시 한번 들어가면 모를까. 그때까지는 보유하고 있기는 위험해요. 그래서 지금 가장 위험한 종목들이 이런 엔터 종목들, 그리고 여행 관련주, 관광 관련주들, 그다음 항공주들 이런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건드리면 안 되는 종목들입니다.
반도체나 IT 쪽들도 지금 애플이 중국 공장 폐쇄라든가 대만 쪽에 좀 의지하는 것도 좀 문제가 많아지고 있고요. 중국 쪽에서 굉장히 좀 침체 분위기 나오기 때문에 이런 중국 비중이 좀 높은 SM과 같은 엔터테인먼트 이런 회사들은 지금 담을 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손해권이 아니시니까 참 다행입니다. 그래서 딱 과감하게 휴대가예요. 예. 예, 오늘 좀 과감하게 좀 정리하시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아, 네. 중국 소비, 여행 관련주 이쪽 다 부정적으로 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김재윤 전문가의 의견이었고 혹시 강성현 전문가님 짧게 코멘트 부탁드려도 될까요? 같은 의견이세요? 중국 저는 소비주.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그런 것 같아서 지금 질문 드린 거예요. 아, 예. SM, 일단 요즘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유튜브라든지 이쪽으로 인한 이제 수익성이 갈수록 좀 커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류에 대한 이제 뭐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에 대한 기대감. 근데 이런 부분이 뭐 일단 실적 부분이 어느 정도만 유지만 된다라고 하면은요. 일단 중장기 한 종목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섹터나 업종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SM이라든지 JYP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를 같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실적 부분이 제일 안 좋았던 YG 엔터도 YG 엔터하고 SM이라든지 JYP를 같이 비교한다라고 하면은 거의 주가 등락폭은 비슷하게 움직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JYP하고 SM 같은 경우는 실적 부분에 대한 개선, 예, 그리고 중국 시장이 지금 단기적으로는 안 좋지만 그런 부분이 이미 주가에는 어느 정도 선반영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요, 좀 여유를 가지고 조금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도, 예, 기대를 가지면서 좀 중장기적인 보유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참 이렇게 주식시장이 어렵습니다. 두 분의 의견도 갈리고 사실은 증권가의 분위기도 그렇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측보다는 대응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또 변화하는 이런 환경들 그리고 뉴스들 저희가 지속적으로 체크해드리고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볼까요? 안녕하세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글을 여셨고요. HDC 현대산업개발 매수가 28,500원, 비중 30%. 근데 많이 빠졌어요. 지금 2만 원대까지 쭉 밀려 있는데요. 추세적으로 역배열 그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께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할까요? 하시는데 강성현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매우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예, 최근에 이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를 하면서 뭐 이제 재무 건전성이라든지 그리고 차익 규모 부분에 대한 이제 좀 안정성 이런 부분 때문에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기술적으로 한번 먼저 볼게요.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상장 이후에 최저가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음봉이 계속 나오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건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물론 아시아나라든지 아니면 재무 건전성 부분에 대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예, 지금 이 종목을 본다라고 하면은 뭐 퍼라든지 아니면 PBR 단순 지표로 본다라고 하면 저평가 국면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어디까지 빠지지라는 우려심,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저가를 기록할 때마다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냉정하게 본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가격적인 메리트 부분은 어느 정도 있는, 그러니까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는 구간까지 지금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하고 나서 그 다음 분기 실적 부분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 그 직전 사업년도 혹은 그 직전 분기 정도만 해준다라고 하면은요, 보통 주가가 반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유상증자라는 게 일반적으로 악재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악재 부분에 대한 이제 투자 심리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고, 그리고 최근에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우한폐렴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저점을 좀 잘 잡아주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반등은 조금 뭐 어떤 상승 모멘텀이 특별하게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급반등은 나오기는 분명히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포지션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매수가까지는 저는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셨던 추가 매수 비중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항상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종목당 비중 부분 설정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30% 정도 보유하고 계세요. 30%가 절대 적은 비중이 아닙니다. 이미 많은 비중을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보유 비중만 그대로 가져가시길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만약에라도 뭐 너무 걱정이 된다. 예, 그리고 다시 신저가가 갱신해가지고 다음 달에도 조금 위험하다라고 하면은 전부 다 손절하기보다는 한 5%에서 10% 정도만 비중 축소하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가격이 신저가 나왔을 때요?
비중 축소 의견. 심리적으로 너무 많이 힘들다. 불안하다 싶을 때 예, 예. 그때 하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예, 일단은 매수가 근처까지 올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 있대요. 근데 추가 매수는 아니다라는 사인 챙겨드립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이었고요. 다음 문자 볼까요? 이번에 백광소재 보겠습니다. 매수가 4,510원을 비중 15%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지금 오늘 좀 반등 나와주네요. 4,125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김재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손실권이 좀 있으세요? 한 10% 정도 손실권에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예. 백광소재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거의 유일하다시피 생석회를 만드는 회사예요. 생석회가 주로 쓰이는 데가 철광 산업 쪽, 재련 쪽, 그리고 이게 의료, 이게 방역 쪽에 좀 쓰이거든요. 소독용 생석회라고. 그래서 백광소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상승한 이력을 보면요. 돼지열병,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이슈 때문에 좀 많이 올랐었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방역 이슈로 조금 상승이 나오다가 좀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는 그 돼지열병과 다르게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어떤 일정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람 대 사람이 감염되기 때문에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는 감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 자체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뭐 특정 지역, 뭐 병원이라든가 공항에서의 방역은 생석회를 뿌리고 방역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로 방역이라든가 야외 방역은 백광소재가 굉장히 유리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실내에서 사람들의 만남이 일어나기 때문에 물리적인 방역을 생석회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약간 테마가 어긋나 있는 그런 관련주긴 합니다. 근데 그와 좀 비슷한 게 이글벳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글벳 같은 경우는 오늘 20% 넘는 상승이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글벳 같은 경우에는 약간 생석회가 아닌 소독약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좀 가능한 상승이었고요. 백광소재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다른 방역 관련주들이 조금 상승이 나오면 따라는 가겠지만 오늘과 같이 강력하게 동조하는 흐름은 안 나온다는 거죠. 때문에 백광소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단기적으로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 더 다시 한번 이슈가 되게 되면은 단기 반등으로서 한 4,300원, 4,40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이 오면은 과감하게 끊는 거를 추천드려요. 아무리 그 연관성을 찾으려고 해도 생석회 자체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크게 엮기 힘들다는 점 때문에 테마주기 때문에 단기 반등이 나오면은 좀 정리하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문자 하나 더 보고요. 전화 받겠습니다. 이번에 서울 반도체 보려고 하는데요. 매수가가 15,450원, 비중 10%, 추가 매수 시점 알고 싶어요라고 문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강성현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서울 반도체는 이름은 반도체인데 이제 LED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죠.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예, 근데 뭐 최근에 단기적으로 무너진 이런 부분은 뭐 최근에 시장 상황 때문에 이제 하락이 나온 것 같고요.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현재 시점이 뭐 한 5% 정도 좀 괜찮지 않을까? 예,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목표 주가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썩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예,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부근에서 혹은 소폭 수익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지수가 반등 줄 때 일부 수익 실현을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등시 매도 의견 서울 반도체까지 챙겨드립니다. 전화 오래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잠시 뒤에 전화 연결 시도해 보도록 하고요. 문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전화 기다리시다가 끊겼나 봐요. 네, 잠시 뒤에 연결하도록 하고요. 문자 의견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이제 마스크 관련주에 비해서 손 세정제가 덜 오른 것 같은데 왜 그럽니까? 특히 승일이요. 이렇게 3014번 끝자리 휴대폰 쓰시는 분께서 연락 주셨는데 혹시 마스크 관련주 두 분 어떻게 보세요? 이거에 비해서 손 세정주가 좀 덜 오르는 게 아닌가? 아니, 김재윤 전문가님? 70%가 올랐는데 덜 올랐다 그러면은 다른 거에 비해서 다른 거에 몇 배 비해서? 올랐잖아요. 예. 저희가 하는 건. 아무래도 마스크 관련주는 중국에서도 지금 수요가 모자르기 때문에 오히려 역수출하는 그런 방향이 있고요. 그거는 재료 손 세정제냐 마스크 관련주냐 손 세정제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당 종목의 문제예요. 마스크 관련주 중에서도 정말 많이 오른 종목은 한두 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마스크 관련주들도 빠진 종목이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재료의 문제가 아니라 종목의 문제라고 보면 돼요. 해당 종목이 얼마나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냐의 차이지. 그리고 승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에서 거의 70~80% 상승을 했고요. 지금 마스크 관련주에서 가장 강한 게 50이라는 종목이거든요. 예. 50이라는 종목은 지금 3배 이상, 거의 4배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한 점은 모든 투심이 50이라는 종목으로 몰린 거지 마스크 종목에 국한되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예. 반대로
다른 마스코 종목 중에 오늘 크게 하락이 나온 종목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봐야지 이렇게 테마 부분별로만 접근하시면은 굉장히 위험한 투자가 될 수 있다는 점 예.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늘 이게 테마가 또 발빠른 대응 전략이 필요한 영역도 있으니까요. 이 네. 점 유의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그 사이에 또 연결됐다고 하니까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한실 예. 스토킹 연결 잘 되셨습니다. 예, 네, 어떤 네, 종목 들고 감사합니다. 계세요? 아, 롯데케미칼. 롯데케미칼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아, 23만 5천 원 10%. 23만 5천 원에 10%? 와, 네. 많이 밀렸다. 예. 네,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세요? 이것이 되게 장기로 둘까? 장기로 보면 그래도 좀 올라올 수 있을까? 이거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김재윤 전문가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십시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청년님. 아, 예, 안녕하십니까. 롯데케미칼. 네. 네. 정말 롯데의 가장 대표적인 계열사인데요. 네, 네. 예, 저희가 롯데그룹 하면은 뭐 롯데제과라든지 이런 걸 떠올리시는데 네. 실질적으로 롯데 기업의 거의 중추가 되는 회사예요. 네, 네. 근데 제가 석유화학이나 화학주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네. 저도 롯데케미칼을 항상 보면서 참 아쉬움을 많이 느끼는 종목입니다. 네, 네. 왜냐하면 정말 좋은 회사인데 주가가 그만큼 평가를 잘 못 받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지금 그러한 문제는 이 회사가 아무래도 석유화학 석화업체거든요. 네, 그래서 네. 최근 또 말씀드리지만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 때문에 네. 유가가 굉장히 하락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 어쩐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고 있고 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주요 생산 품목이 에틸렌 쪽에 에틸렌. 예, 예, 석유화학 회사들의 대부분의 매출이 에틸렌 쪽에서 나오는데요. 네. 에틸렌 마진 자체가 급격하게 하락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일단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석유화학 쪽의 반등은 2022년부터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예, 앞으로 2년 정도 남았죠. 예, 그 예. 때문에 반등이 나온 시점은 올해 말 정도부터 이제 내년쯤 나올 겁니다. 아,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1년은 더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예, 근데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으세요.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이 18만 8천 원 정도고 매수가가 23만 5천 원 정도니까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아, 예. 예, 그리고 시장이 좀 안정을 찾으면은 다시 한번 20만 원대로는 금방 복귀가 될 겁니다. 아,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예. 모든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28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를 잡고 있어요. 예, 예. 근데 거기까지 꼭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일단 예.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이 보기에는 지금 현재 구간은 저평가된 구간이 맞다. 예.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금 추가 매수는 하기보다는 네, 예, 네. 오히려 20만 원대 정도 올라와 주면은 네. 예, 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한번 진행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예. 그래서 20만 원대 정도에 한 일주일 정도 머문다가 움직임이 보이신다면요. 네, 예, 이 네. 구간에서 한 10%, 5%에서 10% 정도 추가 매수하셔가지고요. 예, 예. 내년까지 좀 보유하시면은 그래도 쏠쏠한 수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네. 예, 오늘 전화 잘 감사합니다. 주셨어요. 예. 아, 예, 예. 예, 성공 투자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다음 분 기다리고 계셔서요. 바로 전화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화 연결 잘 예. 되셨고요. 어떤 종목 예. 들고 계세요? 국일제지 9일 제주요.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6,600원에 20%. 6,600원에 20%. 알겠습니다. 강성현 전문가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예,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국일제지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래핀 네. 관련 섹터로 네.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이제 자회사 국일 그래핀이라는 회사에서 뭐 그래핀 부분에 대한 뭐 성장성,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앞으로 전망이 매우 좋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어요. 그 많이 올랐을 때 좀 지금 세 번째 하다가 물렸거든요. 세 번째요. 예. 그럼 첫 번째, 두 번째는 수익을 조금 내셨겠네요. 예. 예. 저는 이 세 번째 매매에 있어 가지고는 욕심을 조금 덜 내셨으면 좋겠어요. 예, 아, 그렇게 말씀. 6,600원에 샀는데 그 다음 날 10%가 올랐는데 팔라도 안 팔아갖고 그렇게 지금 빠져버렸어. 예, 원래 이렇게 한번 수익을 냈던 종목에서는 또 계속 네.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좀 집착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실질적으로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 대비해 가지고 성장성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 생각합니다.
현재 실적 반영이 다 부분이라든지 이런 됐다고요? 거에 대비해서는 상당히 고평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예. 주의를 하시고 좀 조심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예, 만약에 이번 주에 좀 오른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본전 부분에서 매수가 부분에서 수익 일단 매도하신다든지 비중 축소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 이번에는 욕심 부리지 않기 이런 의견이 나왔어요. 본전 정도면 팔아야 된다 그 말씀이죠? 예, 예. 예. 잘 참고해 보시고요. 그래도 그 손실 없이 잘 실적이랑은 어떤가 나왔습니다. 몰라요? 실적 같은 거? 예? 네? 실적. 실적 같은 거. 사실 이 종목이 실적으로 움직인다기보다는 이제 테마성 움직임으로 한 번씩 수급이 쏠리면서 수급에 의존해서 움직이는 종목이라서 그래도 짚어드릴까요, 실적이요? 예. 예, 한번 예, 체크해 짧게 주시죠. 말씀드리면은요. 예. 국일제지 실적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8년도에 이제 영업이익이 4억, 당기순이익 적자가 나왔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6,300억 원입니다. 예. 6,300억 원의 시가총액이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한 영업이익이라든지 당기순이익이 200억 정도는 나와야지 이 정도 시가총액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건 단순 테마와 기대감 때문에 오른 겁니다. 예. 그리고 자회사에서 그래핀에 대한 뭐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제 만들고 있는 과정이라고는 하는데 아직 매출 부분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매출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정도 실적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 가지고는 의문입니다. 테마성이 짙은 종목이기 때문에 약간 투기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좀 조심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실적이 뒷받침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적자 내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되고요. 네, 반드시 매도 의견 챙겨드립니다.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국일제지까지 사실은 이제 테마성 움직임 보이고 있는 종목 가운데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종목들이 정말 많은데요. 정말 이 발빠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새로운 종목 발굴하러 바로 가겠습니다.